광대뼈에서 여기 턱까지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칼로 막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시작됐는데 정말 얼굴 반쪽을 뜯어내고 싶을 정도의 그런 극심한 통증이었어요. 외출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어지러워서. 어지러운 게 술 취한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고 몸이 경직이 돼요. 그래서 몸에 힘이 들어가고 계단을 내려가거나 신호등을 건너야 되는데 잘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얼굴의 날카로운 통증부터 온종일 이어지는 어지럼증까지 각각의 증상은 달랐지만 통증이 평범한 일상을 흔들었다는 점은 같았습니다. 대체 이들의 몸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 환자가 서로 다른 통증을 다 갖고 왔다 하더라도 이 각각의 통증이 어디서부터 어떤 식의 원리로 발생을 했을까를 따져보게 되면 그 병들이 전부 다 경추 입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증상들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병의 원인을 경추 입원의 불균형이라고 보게 되고 그 균형을 만드는 것이 치료의 핵심인 겁니다. 검사를 받고 치료를 진행해도 도무지 나아지지 않던 통증들. 그 실마리는 뜻밖의 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턱관절과 연결된 목의 회전축 경추 2번인데요. 오늘은 경추 2번의 균형을 통해 반복되는 통증의 원인을 살펴봅니다. 목과 척추의 상태를 살피며 통증의 원인을 찾는 추동진 한의사. 오래전부터 턱관절이 안 좋았던 미진 씨. 평소처럼 질긴 음식을 즐겨 먹던 어느 날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참을 수 없는 안면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껌이나 아니면 일미 같은 오징어, 그다음에 제가 쫀득이를 좋아해서 쫀득이를 자주 씹어 먹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먹다가 딱 소리가 한 번 났었어요, 턱에서. 그래서 그냥 약간 좀 뻐근하니 안 좋아서 며칠 뒤에 자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광대뼈에서 여기 턱까지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칼로 막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시작됐는데 이게 멈추질 않더라고요. 정말 얼굴 반쪽을 뜯어내고 싶을 정도의 그런 극심한 통증이었어요. 상상조차 하기 싫은데요. 일상을 멈추게 한 통증에 여기저기 병원을 알아보고 3차 신경통 치료를 받았다는 미진 씨. 하지만 그때마다 잠시 차도만 있을 뿐 다시 통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통증을 없애고자 다시 찾게 된 병원. 진료는 통증이 나타난 부위뿐만 아니라 턱관절의 움직임을 함께 살피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입을 벌리고 다물 때의 불편감은 물론 목의 움직임까지 세밀하게 확인한 결과 미진 씨의 통증은 턱관절과 경추 2번의 균형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 문제였는데요. 턱관절에 통증이 있거나 턱관절의 소리나 입이 잘 안 벌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치료의 원칙은 턱관절이 경추 2번하고 균형이 정확하게 잡혀있냐 안 잡혀있냐 이걸 따지게 됩니다. 서로 같이 움직이는 톱니바퀴 역할을 하기 때문에 턱관절의 문제를 반드시 경추 2번과의 균형점에서 찾아야 되고요. 경추 2번의 문제 또한 턱관절하고의 균형점에 찾아야지만이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정확하게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경추 2번은 고개를 돌리는 움직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병원에선 턱관절의 움직임과 함께 경추 2번을 중심으로 목의 균형을 살펴보는데요. 턱이 미세하게 틀어지면서 목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동시에 3차 신경을 또 압박을 해버리게 돼요. 그런 압박이 과도하게 발생을 했고 그게 3차 신경을 직통으로 영향을 주게끔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턱의 위치를 정확하게 경추하고 맞춰가지고 균형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치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치료의 이름은 음향교정술. 치아 사이에 얇은 측정지를 넣고 턱과 경추 2번의 균형점을 찾는 치료인데요. 그렇게 균형점을 확인한 후엔 환자 상태에 맞춘 구강장치가 활용됩니다. 미진 씨는 구강장치를 착용한 채 자세교정 운동을 진행했는데요. 더불어서 굳어진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한방치료도 함께 병행됩니다. 우선은 경추와 턱관절의 균형을 잡아서 교정을 하고 그리고 운동을 시켰어요.
턱관절하고 경추의 균형이 틀어진 상태에서 경추의 긴장도가 높아져 있게 되면 그 긴장도는 척추를 타고 허리까지 그 긴장도가 이어져 있게 되는데, 그 이어져 있는 긴장도를 침과 부항으로 풀어주게 돼요. 풀어주게 되면 경추의 상부 경추의 움직임이 조금 더 활발하게 되어서 턱관절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좀 더 유리하게끔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어서 이렇게 침과 부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치료 전엔 차가 조금만 흔들려도 얼굴에 통증이 밀려와서 운전조차 하기 힘들었다는 리진 씨. 하지만 치료를 이어가면서 다시 편안하게 운전을 하게 됐는데요. 아, 진짜 편안해 보이시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반가운 변화는 바로 식사입니다. 과거엔 음식을 씹는 것도, 심지어 물을 마시는 것도 두려웠다면 이제는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네요. 김도 사실은 그 얇은 김 하나도 사실은 먹기 힘들 정도로의 통증이었고요. 이게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물도 왜 저렇게 먹을까 할 정도로 빨대로도 빨아당기는 힘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지니까 물조차도 먹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런 파프리카나 과일이나 오일 같은 걸 정말 좋아하는데 이제는 이거를 마음 편하게 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요즘에는 먹는 거에 대한 행복이 많이 느껴지는 하루하루인 것 같아요. 과거에 건강만큼은 언제나 자신 있었다는 진명 씨. 하지만 어느 날부터 시작된 목과 어깨의 통증, 거기에 어지럼증까지 더해지면서 평범했던 일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거의 매일 산을 다녔죠. 제가 위암 수술을 2022년 11월에 받았는데 2개월, 3개월 지나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어깨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눈까지 아프더라고요. 외출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어지러워서. 어지러운 게 술 취한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고 몸이 경직이 돼요. 그래서 몸에 힘이 들어가고 계단을 내려가거나 신호등을 건너야 되는데 잘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어지럼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신경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다양한 병원을 찾아다녔던 진명 씨. 여러 검사를 이어간 끝에 경추 디스크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 목을 검사를 하니까 MRI를 찍으니까 이게 두 군데나 이게 디스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 불편하고 아프면은 이거 어떻게 참았느냐,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 혹시 저 같은 경우 이게 잘못되게 되면은 이건 참 겁이 나서 선뜻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이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지금은 치료 전보다 확연히 좋아진 진명 씨. 하지만 첫 내원 당시엔 어지럼증뿐만 아니라 이명과 시력 저하 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경추 2번의 신경과 혈관이 압박되면서 동반되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어지럼증은 그 원인이 다양합니다. 뇌와 귀 등 먼저 확인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어지럼증이 지속된다면 목 주변의 상태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추 목뼈의 균형이 안 맞아가서 어지러운 분들은요, 세상에 뱅뱅 돕니다라기보다는 뭔가 어찔어찔, 뭔가 붕, 술 취한 거지 어찔어찔 왔다 갔다 하는 느낌. 목뼈의 불균형에서 생긴 어지럼증하고 나머지 귀의 문제 아니면 뇌 문제에서의 어지럼증은 큰 특징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게 구별이 되기가 쉬워요. 살아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네. 우선 진명 씨는 자세 교정을 위한 치료를 선행했습니다. 앞으로 빠진 목과 구분 등 바르지 못한 자세들은 목의 긴장과 어지럼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앉아있는 모습, 서 있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거북목이 심하고
등이 뒤로 많이 굽어 있으면서 어깨뼈가 라운드 숄더라고 앞으로 말려 있는 이런 특징적인 자세를 가지고 오셨었고요. 어디 다니려고 하면 어지럽고 넘어질 것 같아가지고 다칠 것 같아가 힘들다. 그 자세만 봐도 목 디스크가 있을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예상하면서 제가 진료를 시작했어요. 치료는 턱관절과 경추 2번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치아 사이에 측정지를 넣고 목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는데요. 내장을 모두 접어서 한 번 접고 또 한 번 접고 또 한 번 접으면 이 측정지 한 장의 두께가 0.05mm 정도가 되거든요. 이 0.05mm가 32장이 접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6mm가 되고, 그런데 아버님 같은 경우 지난번에 48장이 아니라 3장을 더 올려야 되는 2.55mm로 높이가 맞춰져 있었어요. 맞춰져 있었는데 오늘 검사를 해보니까 2.55mm에서 0.05mm가 한 장 더 들어간 2.6mm에서 균형이 맞아지게 됐어요. 지금 그걸 만들고 있는 거죠. 목의 균형은 작은 차이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얇은 측정지를 이용해 턱관절의 높이와 경추 2번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맞춰가는데요. 이렇게 찾은 균형점은 이후 구강장치 제작과 자세 교정 치료의 기준이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버님의 목을 아무리 눌러도 별로 아프지가 않아요. 지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장치를 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장치를 정확하게 제작해서 맞춤형 장치를 물리게끔 하는 게 또 중요해요. 같이 되어야지만이 치료가 효과적으로 되는 거고요. 맞춤형 구강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자세 교정 운동도 함께 진행합니다. 턱관절의 균형점을 유지한 채 몸의 움직임 또한 바로잡는 과정인데요. 이 장치는 그 턱뼈의 위치, 우리 뇌가 직접적으로 턱뼈가 이 위치가 있네? 거기에 맞춰서 경추 2번이 이 위치가 맞네라고 인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인지를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요, 위치에 대해서 적응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턱뼈의 위치와 경추 2번의 위치를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균형점을 틀어버려서 무너뜨려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장치는 일회용 치료밖에 안 돼요. 이 표준형 장치는 물게 되면 턱의 위치를 자연스럽게 전후 좌우로 움직이게끔 만들어서 경추 2번이 턱뼈가 어느 위치에 있던 간에 균형점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요즘 진미영 씨는 표준형 장치를 착용한 채 걷기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예전처럼 산을 오르긴 어렵지만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진 덕분에 조금씩 산책도 늘려가고 있는데요. 컨디션 괜찮으시죠? 목이 좀 편안해지면서 4, 5회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런 증상이 확연히 줄어드니까 이 치료가 이 방법이 나한테 맞는구나 라고 제가 판단을 하게 되었죠. 이젠 앞으로 나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단 이제 치료를 열심히 받고 그다음에 스트레칭하고 이에 관련된 운동을 수시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분명히 정상이 되겠구나 하는 거의 그 희망을 갖게 되었죠. 초여름에 생기가 내려앉은 창원의 주남저수지. 이곳에서 자연의 순간을 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진을 취미로 즐기는 인철 씨인데요. 옛날에는 진짜 몸이 손발이 다 저리고 머리도 아프고 자주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사진도 촬영할 수 있고 외국에 한 달씩 이상 나가도 아무 문제 없이 외국에 나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아무 무리 없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몸이 많이 좋아져서. 하지만 약 4년 전 인철 씨의 하루는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잠에서 깨면 목부터 불편했고 두통도 잦았는데요. 반복되는 통증은 결국 일상에도 큰 영향을 끼쳤었습니다. 가장 불편했던 점은 두통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되는 게 양 10손가락이 다 저린 겁니다. MRI를 찍으면서 교수님이 하고 제가 상담을 했거든요. 교수님은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선뜻 수술을 결정하긴 어려웠습니다. 수술 이후 일상에 대한 걱정과 부담이 컸는데요. 인철 씨는 결국
다른 치료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추 쪽에 8cm를 개복해가지고 뼈를 10개를 잘라내야 된다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뭐 이런 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앞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 한 20회가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확연하게 몸이 좋아지는 겁니다. 일단 손발 저림이 없어지고 두통이 없어지는 겁니다. 가족들도 많이 좋아지고 그냥 내 아프다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치료받고 난 다음부터는 아프다 소리를 안 하니까 병원에서 준 표준 그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를 물고 제가 또 걸으면 또 괜찮아지기 때문에 제가 인도네시아 20일 동안 갔을 때 그 장치를 물고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목이 아픈 게 없으니까 아주 촬영하는데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과거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상. 인철 씨는 턱관절과 경추 2번의 균형점을 찾고 구강장치 사용을 꾸준하게 병행한 덕에 지금의 일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내원한 당시 사실 극심한 두통 때문에 오게 됐었고요. 그리고 통증이 심하게 발생할 때는 속이 미식미식거리면서 구토를 하려는 그런 느낌까지 있는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외과적 수술을 하자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도저히 외과적 수술까지 못하겠다 해서 저를 찾아오게 됐죠. 첫 내원 이후 약 4년. 지금도 인철 씨는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줄었다고 관리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좋아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턱관절의 균형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대로 계세요. 자, 요 보면 위에 치아가 밑에 치아를 다 덮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치아가 안 보여요. 원래 정상적으로 되려면 해보세요. 보통은 이렇게 위에 치아를 보면 아래 치아가 보여야 돼요. 저런 식으로요. 그런데 다물어 보세요. 보이지를 않아요. 정인철님 같은 경우 무턱이에요. 아래 턱뼈가 위턱뼈에 비해서 지나치게 안으로 들어간.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입을 다물게 되면 위에 치아가 아래 치아를 한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많이 덮어봤자 3분의 2 정도 덮는 게 정상인데 정인철님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 덮여 있는 상황이에요. 턱뼈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숨구멍이 조금씩 압박을 하게 되고 우리 몸은 숨을 쉬기 위해서 경추의 모양을 조금 뒤틀어 버리게 돼요. 거북목으로 목뼈가 1번, 2번 목뼈가 뒤쪽으로 꺾여가지고 굽어 있는 상황이었었죠. 우리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줄기가 있는데 그 신경줄기를 목뼈가 눌러버리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심한 통증이 일어나면서 뇌의 압력이 증가되는 현상인 구토감까지 들게 됐던 겁니다. 틀어진 턱관절과 경추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인철 씨의 상태에 맞춘 구강장치를 적용합니다. 장치를 통해 경추 2번의 균형을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표준형 장치를 물은 상태에서는 경추 2번이 정확한 중균형 위치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정확한 균형 위치에 위치한 상태에서 전신 근육을 움직이게 되면 우리 뇌는요 경추 2번의 올바른 위치를 중심으로 각 근육들의 움직임을 조절해 주게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경추 2번의 올바른 위치에 맞추어서 근육의 긴장도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형 장치를 물고 많이 걷기 운동을 하라고 하는 거죠. 요즘 가장 큰 행복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촬영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심사위원 자격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으니까 몸이 아프면 아마 그런 걸 할 수가 없는데 몸이 많이 좋아져서 그냥 지금 완전히 100% 나은 건 아니지만 계속 제가 꾸준히 노력하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멋있죠? 인철 씨의 작품입니다. 건강한 작품 활동 응원할게요.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었던 통증들. 그 실마리는 몸의 균형을 잡는 목의 회전축, 경추 2번에 있습니다. 원인 모를 통증이 반복된다면 우리 몸의 균형부터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세 환자가 증상이 다 달랐지만 이 세 환자의 증상의 원인은 모두 다 경추 입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세를 고개를 턱을 잡아 당기듯이 그리고 고개를 정면을 보듯이 가슴을 펴서 세우고 있게 되면 경추 입원이 올바른 위치로 이동이 됨으로써 우리 뇌는 더 바르게 우리 자세를 이해하게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경추 입원의 그런 부정적인 역할이 더 많이 사라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세우고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해보세요. 치료하지 못했던 그런 원인 불명의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겁니다.